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파이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많은데, 소파이가 학자금 이슈 때문에 2022년 가이던스를 컷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시가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당연하겠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고 에비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파이가 성장주로서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2022년에 사실은 재연장 가능성도 있고요. 학자금 탕감일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게 이제는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감 후에 거의 8달러까지 갔다가 반등을 다시 했는데 어제도 장중에 마이너스 4%고요. 이 가이던스 내려온 뉴스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6%쯤 돼서 8.2달러쯤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상장 후 최저가를 찍었던 데를 다시 한번 찍으러 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장이 좋지 않다면 아마 주가 흐름이 이번 주에 진짜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이 많이 줄 건 아닙니다. 매출이 원래 예상치가 1.55B에서 1.47B니까 많이 준 건 아닌데요. 문제는 에비타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180밀리언이었는데요. 이게 100밀리언 정도로 거의 한 40%쯤 내려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2년에 기대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이 이슈가 있더라도 소파이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에서 기대할 만한 건 혹시 비트를 못 낸다라고 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개. 네, 멤버 수 증가입니다. 이 멤버 수 증가가 이제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졌고요. 이전에는 뭐 실적도 좋아지고 멤버 수도 늘어나고 가입 상품 수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모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멤버 숫자가 돼버린 셈이고요. 물론 소파이가 이전보다 학자금 대출의 비중을 50% 이하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높습니다. 높아야 하는데 내려온 거라서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가이던스가 가장 낮은 게 1.5B였습니다. 이거보다도 낮아진 거니까 약간 매출 부분에 타격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매 분기마다 비트를 내면서 물론 이걸 극복할 수 있겠으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체감상 다가올 겁니다. 실적으로. 그 시기가 온다면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매출 성장이 YOY로 50%쯤이라고 했는데 이게 50% 아래로 내려옵니다. 40% 중반대쯤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내려왔고 문제는 에비타인데요. 약 40% 정도 하락을 합니다.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에비타의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 좀 놀랬습니다. 물론 대출 부분에서 매출이 줄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사업에서의 매출이 또는 에비타가 준 거여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시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소파이가 뭘 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슈가 사실 없습니다. 개인 대출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길게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YOY로 60%, 50%쯤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2022년 가이던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M입니다. 밀리언이죠. 180밀리언인데 이 성장 속도가 약간 좀 많이 늦춰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1년도 성장했던 에비타만큼
2021년도에서 22년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그 그래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2021년 성장과 22년 성장이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다 보니까 뱅크 차터의 효과를 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아니었다면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보면서 회사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네, 지켜봐야겠지만 이 에비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에비타의 성장이 똑같이 정체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네, 2021년도의 성장과 22년도의 성장이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훨씬 더 빠른 기울기로 성장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일단 중요한 이슈고요. 이걸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맨 위에가 학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출,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학자금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보시면 개인 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이 학자금이고 그 다음이 주택인데 이게 약간 착시가 있는 게 현재는 대략 한 30, 한 40%쯤 되겠네요. 매출 비중이 대출에서. 이 비중이 준 것도 맞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로 보면 또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정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2019년도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위에가 역시 학자금입니다. 2019년 4분기에 보시면 2440942죠. 근데 이번에 2021년 4분기에 1461401입니다. 1461405입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40%쯤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학자금 이슈 때문에 짓눌려서 소파이의 가장 중요한 학자금 부분의 이슈가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 원래 같으면 19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 매 분기마다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장은커녕 네,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출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50%가 안 된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자금 부분의 비중이 절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 대출이 늘어난 건 늘어난 거고 학자금 대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만 기대해 볼 건 개인 대출밖에 아직까지는 없다 정도고 정리하자면 학자금이 재연장되거나 탕감되면 가이던스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1분기, 2분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인데 이때까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자금이 애초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연장이었죠. 그러면 2분기 포함이니까 2분기까지의 실적은 나쁘지 않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3분기, 4분기입니다. 이때 어떤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학자금 이슈가 다시 이 소파이를 짓누를 가능성 그리고 이미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좀 이 이슈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좋지 않은 소식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